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지요. 돈에 목숨 걸고 사는 건 말입니다. 죽도록 돈한테 대시해 보지만 결국 개고생만 하다 죽는 인생이 다반사겠죠. 다수의 직장인들은 인생 목표치에 무리하게 객기 부릴 생각이 없어 보이지만 장사하는 자영업자 입장은 목숨 걸고 일하지 않습니까?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적당히 온정적 관점에서 감성적인 태도를 보이는 직장인과 냉정하면서도 직설적인 이성적 태도를 보이는 자영업자와의 성향은 분명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을 매일같이 겪고 이겨내야 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 때리는 말 한마디 더 붙이자면 성공 창업에서 필요한 마인드는 아쉽지만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이기적인 판단이 요구된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 같지도 않는 배려 따위로 무장한다면 죽도록 밑빠진 독에 물 붓기만 하다가 최후를 맞을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표현은 성직자의 영역이지 우리 자영업자는 그런 성직자 옆에 꼽사리 끼어 찬양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뿔 가진 것도 없으면 인간 취급받기 쉽지 않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는 순간 사회적 약자라는 명찰을 달기에 독하지 않으면 불안한 심리적 허들을 절대 넘을 수가 없고 가난의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처음 시작하는 장사 자고 오면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자신들 주머니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절비합니다. 점포 임대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건물주, 부동산, 세입자 다들 깃발 흔들며 저요하는 인간들이란 걸 아실 겁니다. 좋은 상권에만 한눈에 팔려 임대 조건은 뒷전일 때가 많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겠지만 상권 관련하여서는 인테리어 다음으로 투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 보니 정준하가 10억 손해보고 가게 2개 모두 폐업하면서 이런 소리 했다고 하지요. 사기꾼이 많다. 비싼 임대료로 건물주만 돈 버는 구조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정도면 자영업자는 건물주의 생계를 책임지는 건물관리 노동자이지 않겠습니까? 장사 잘 되는 자리는 우야등등 월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가가치가 높은 음식점이라면 모를까 영세한 자영업자라고 명찰 달고 천원뛰기 장사하면서 수백만 원짜리 월세는 절대 돈 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1억 들여서 월 500 수익을 내는 것보다 3천만 원 들여 월 300 버는 걸 택하는 것이 리스크도 줄이면서 부자의 기초를 다지는 길 아니겠습니까? 정준하가 사기꾼이 많다라는 말은 기똥차게 돈 냄새 잘 맡는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이며 점주는 개고생하는데 건물주는 손 안 대고 코 푼다라는 의미로 풀이되겠지요.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마진이 좋아도 월세 감당 안 되는 매장들이 수두룩합니다. 빚 좋은 개살구 마냥 장사는 잘 되는데 돈은 건물주와 배달 플랫폼, 식재료 유통업체들만 챙겨가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저번 시간에 이어 자연스럽게 상권 이야기로 흘러갔는데 지난 배달 장사에 이어 오늘은 매장 장사의 상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장사라 함은 손님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소비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어서 배달 장사보다 점포 위치가 좀 더 중요한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업종 선택의 예상 근무 인원 등을 고려해서 예상 지출 금액과 매출 금액을 비교하여 최소 순위까지 예상했을 때 얼마짜리 월세 임대를 구해야 최소 순익을 맞출 수 있을지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누구나 아는 위치, 누구나 손쉽게 찾아가는 매장은 짐작대로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최근 트렌드를 보자면 매장 장사에서 골목 안 조용한 아지트를 찾는다는 성향들을 많이 보이곤 합니다. 손님 자신들이 떠내기 손님으로 취급받기보다 더 친밀한 관계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단골로 인정해 주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맛집들은 하나같이 외진 곳이나 흐름한 점포인점을 감안해 볼 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신 발달과 교통 발달이 한몫하여서 이제 상권의 개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고객 리뷰와 평가가 매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많은 점포보단 예상치 못한 위치가 호기심 유발과 찾아다니는 재미까지
더욱 유리한 마케팅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시작하자마자 단박에 돈 벌겠다면 무조건 백전백패이며 오래도록 버텨야 성공 창업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장사 전반전은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다 생각하면서 후반전까지 오래도록 운영을 해야지만 목표한 이상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목 좋은 점포 영업의 결말은 대부분 이러합니다. 사기꾼 손에 이끌려 목 좋은 상권을 추천받아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 몇 달은 장사가 조금 됩니다. 그런데 월세와 인건비 등 지출 비용으로 순수익은 좀처럼 올라오지 않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의 습성이 장사가 잘 안 되어도 망한 가게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싫어 순수익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안 하는 것이 국룰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예비 창업자는 부동산과 상권 분석가 손에 이끌려 매출에만 초점을 맞추어 장사가 잘 되는 위치라는 말만 덥석 믿고 쉬쉬하며 순수익을 감추는 기존 점주를 밀어내고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를 반복합니다. 상권 좋은 곳에 위치한 건물주는 어부지리로 로테이션 되는 임차인을 활용하여 건물 가치만 높여갈 뿐입니다. 그런 결과로 장사가 잘 되면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올려받는 수순이 됩니다. 좀 장사가 되나 싶고 순수익이 좀 올라가나 싶다가도 그렇게 또 월세에 발목이 잡히곤 한다는 것이죠. 그것만일까요? 점주의 역량으로 매출과 순익이 올라오면 가게 주변으로 같은 업종 다른 오만 브랜드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납니다. 결과는 실컷 죽도록 고생만 하고 월세는 월세대로 올라가 수익은 없고 건물 가치는 가치대로 높여만 주고 주변 일대 상권 형성에 큰 이바지만 할 뿐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모든 걸 빼앗기듯 빈털터리로 백기를 드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로 좀 지저분한 상권에서 장사를 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 몇 달은 매출이 예상대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열심히 지속하다 보면 단골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상상치 못한 장소라며 이런 곳에 맛집이 있다며 인터넷으로 막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매출과 순수익이 높아지더라도 다른 걱정을 절대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아무리 둘러봐도 가게 주변에 또 다른 경쟁 가게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뿐더러 건물 임대인조차 위치나 건물이 매출과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딱히 임대료를 올려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위치보다 사장님의 장사 수완인지라 사장 따라 손님이 찾아가는 형식이 되어 여차하면 주변 다른 곳으로 확장 이전하면 그만이어서 오래도록 꾸준히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상권은 점주의 역량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명심하십시오. 꼭 외식업이 아니더라도 업태, 업종에 맞는 상권이 딱히 구분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좋은 상권과 나쁜 상권도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을 추가하자면 굳이 집 가까운 데서 창업해야 한다거나 월세를 고집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재정에 맞추어 지방 대도시에 창업할 수도 있고 수도권 농어촌에 주차장이 완비된 특화된 업종 창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월세를 고집할 이유가 없고 대출을 조금 끼고서라도 지방에 상가 하나 매입하여 월세 걱정 없이 장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건물 가치 상승으로 또 다른 기대 수익이 발생될 수가 있고 수도권 외곽에 넓은 토지를 매입해서 드라이브 맛집의 전원 창업도 같은 맥락에서 좋은 창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권이란 돈 많은 자본가나 기업가 또는 프랜차이즈와 건물주의 전유물로 활용되는 용어일 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일부 대도시 번화한 상권을 제외하고는 소박한 장소에서 1인 창업이 대세가 될 것입니다. 손님은 위치 보고 방문하지 않습니다. 가성비와 사장님 영업 전략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좋은 평판을 하게끔, 재방문을 하게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손님들의 마음을 훔쳐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 수단과 방법이 A급 상권을 대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의 창업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 2명이 지방 대도시 시내 중심과 주택 밀집구역에서 낡고 오래된 작은 구역을 대출받아 매입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오래된 구역 이미지를 최대한 살리며 이자카야 인테리어를 직접 하여 일본 음식점으로 오픈하였습니다. 오픈하고 얼마 안 가서 매장 건물과 실내 인테리어가 금세 소문이 퍼져 젊은 MZ세대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고 1년도 안 되어 주택 매입 대출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내 중심가 외곽에 위치하였기에 그 가게의 성공으로 주변 구옥들이 속속 비싼 가격에 팔려나가 그 일대가 모두 음식점과 술집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가게도 자연스레 매입가보다 2배 이상으로 뛰었고 원조라는 타이틀로 계속 성업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프랜차이즈나 부동산을 방문하여 점포 추천을 받았다면 그런 가게에서 창업할 수는 있었을까요? 아니면 프랜차이즈나 부동산 보고 그런 가게에서 장사하겠다고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장사는 말입니다. 누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건 그건 장사가 아니라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쟁 같은 외식업 창업, 성공 창업 때 실패한 창업의 저자 안도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작한 영상들입니다. 이전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지만 안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흥미진진한 충격적인 창업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니 알림 설정해 두고 계속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